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저와 컴퓨터를 절대 못하게 하려는 어머니의 엄청난 전쟁 이야기.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전쟁을 벌였어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과예요.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으로, 지금은 뭐 이과, 문과 선택하는 게 없다고들 하는데 일단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과였고, 심지어 놀 만한 수단이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피처폰을 썼었어요. 이게 슬라이드 폰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막 영웅석이 아니면 뭐 제노니아 3 뭐 요런 거 깔려 있었거든. 그런 게 아무래도 시간 많은 고등학생들은 스토리 모드를 다 깨 놔요. 그래서 콘텐츠를 즐길 걸 다 즐겨 놓기 때문에 집에 오면 할 게 없어요. 집에 오면은 컴퓨터 말고 뭐 TV 보는 것 정도?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스마트폰 바로 켜 가지고 유튜브 보고 그러잖아요. 저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TV 아니면 자기 아니면은 공부 아니면 컴퓨터였어요. 근데 잠은 안 오고, 왜냐 학교에서 줄창 잤거든. 그리고 TV는 노잼이고, 학교 끝나자마자 돌아왔을 때 TV를 딱 켜면은 애들용 애니메이션 있죠. 제가 학교할 때 딱 틀어지거든요. 이제 컴퓨터를 자주 했죠, 학교가 끝나면은. 근데 컴퓨터를 하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안 좋아하시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셨죠. 그래서 내가 뭐 숙제를 한다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주시는 편이긴 했는데, 이제 내가 누가 봐도 게임을 하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경고를 해요. 하루에 몇 시간을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잡혀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다 된다. 근데 내가 그 시간을 쪼끔이라도 넘긴다 그러면은 이제 집안 분위기가 뒤집혀 버려요. 근데 제가 좀 말을 안 듣긴 했어. 근데 사실 고등학생 남자애에게 있어서 스타크래프트도 겨우겨우 돌아가는 똥컴으로, 나 그때 메이플이 또 한창 유행이었는데 메이플은 설치할 생각도 안 할 정도로 너무너무 구린 컴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갖다가 스타크래프트나 어둠의 전설, 이제 바람의 나라 비슷한 게임이 있어요. 넥슨 게임인데 이제 그거를 하겠다고 막 열심히 컴퓨터를 하는데 하루 1 시간이 많이 됩니까? 고등학생한테? 그래서 '아 나는 그거 납득을 잘 못하겠다.' 요런 마인드로 막 2 시간 3 시간씩 엄마 밖에 나가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막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그랬지. 많이 했다고. 근데 어느 날 어떠한 일이 생겨납니다. 저희 집에는 방이 3 개였어요 그때. 안방, 내 방, 그리고 서재방이 있었어요. 서재방에는 컴퓨터가 있었죠. 제 방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서재방에 가서 컴퓨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를 딱 돌아와 보니까 서재방이 문이 잠겨 있는 거야. 저는 난리가 났죠. '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한 20분 고민을 하다가 이걸 들어갔어요.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딱 켰냐면은, 서재방에는 세탁실이랑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창문 하나로. 그래서 그 세탁기를 밟고 올라가서 창문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마치 그 007처럼 쏙 들어가서, 그림으로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세탁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서재방이고요. 이제 여기가 거실이고 안방이고, 이제 뭐 주방, 여기가 주방이고, 이게 내 방이야. 여기 컴퓨터 있는 방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문이 있는데 여기가 잠겨 있는 거야. 잠겨 있어. 그래서 여기 세탁실로 요렇게 가 가지고 여기 창문 있거든요. 예, 그 세탁기 밟고 요렇게 넘어와서 컴퓨터를 막 하고 있었지. 이제 현관이 여기거든요. 현관이 여기라서 이제 삑삑삑 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어머니가 집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띡띡띡띡 디딕 띡띡띡 이러잖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한 이제 완전 범죄는 없는 거야.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난 매번 미션 임파서블을 해결하고 컴퓨터를 할 때마다 문이 띡띡띡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은 다 놓았어. 그냥 해. 없던 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배째라." 이런 식으로 그냥 컴퓨터 막 했어.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아들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막 이랬지. 첫 번째로 방문 걸어 잠근 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또 나갈 일이 생겼어서 이제 또 학교 돌아오니까 창문까지 봉인이 되어 있었다. 물론 여기 있는 문도 잠겨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또 뚫어야 되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뚫었어요. 뚫어서 또 컴퓨터를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에서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지만은 화재 경보기에서 소리가 윙 들린 적이 있었어. 내 탓은 아니고 다른 세대에서 윙 들려 가지고 구급차가 한번 출동한 적이 있었어.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화재 경보기에 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로 뭐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실제로 불이 난 건 아니고요. 경비 아저씨들이 모든 세대를 다 돌아보면서 화재 경보기가 정상인지 테스트를 하는 그런, 이제 방문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물론 그날도 집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 컴퓨터방을 못 뚫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경비 아저씨가 와 가지고 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막 점검을 하는데 여기 방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못 열잖아. 그래서 못 열어서 "제가 못 열어요. 여기 잠겨 있어요." 그랬더니 나를 되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봐. 근데 사실 경비원 아저씨라면은 그럴 수 있잖아. 만약 나 같은 사람이면 '여기 시체라도 있나?' 요런 생각이 들 거야. '시체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의심은 하셨는데 뭐 어쨌건 내가 남자 고등학생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해 가지고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방문을 뚫어야 돼요. 어떻게 뚫었냐? 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방의 방문을 딱 보면은 자 요거예요. 요걸로 되어 있는 문을 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스펀지라고 하는 그 상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KBS에서 하던 건데 요거를 뚫기 위해서는 카드를 쑤셔 넣으면은 열립니다.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거를 싹 쑤셔. 그러면은 요 부분이 안으로 움푹 들어가면서 문이 열리게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막 신용카드, 체크카드 요거로는 안 되고 공인인증서 발급 요청하면은 그 보안 카드 주거든요. 얇은 거. 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시면은 뭐 포인트 카드 요런 거 되게 얇은 거 있어요. 고거 갖다가 막 넣었다 뺐다 하면은 막 열려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게 없어 가지고 일반 플라스틱 카드, 체크카드를 좀 과하게 힘을 줘서 강제로 오픈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제 체크카드를 쓰지 못했어요. 훼손이 돼 가지고. 어쨌건 그렇게 열어 제껴 가지고 요번에도 미션 컴플리트를 해 가지고 어머니에게 된통 혼나고 예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방문을 걸어 잠그는 거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키보드를 떼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키보드를 찾아야 돼요. 내 생각에 17 년, 18년 부모님과 함께 해본 이상 어머니께서 키보드를 들고 다닐 것 같진 않아. 왜냐면 키보드가 크기 때문에 가방에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여기가 안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옷장이에요, 옷장. 옷장을 열면 이렇게 이불이 이렇게 한 겹 한 겹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옷장 하나를 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을 넣었어. 손을 이렇게 넣어. 쑥 넣어. 양팔을 갖다가 쑥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딱딱한 게 느껴져. 이게 부드럽잖아 이불은. 근데 쑥 넣어서 딱딱한 게 느껴진다? 그럼 그게 키보드인 거야. 와우. 그래서 키보드 딱 꺼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또 컴퓨터 막 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조상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게 안 된다. 컴퓨터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띠띠띠띠 거리면은 무조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배짱 부리면서 컴퓨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매번 뚫을 때마다 매번 걸려 가지고 매번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이거죠. 근데 결국에는 옷장 이불 안에 넣어 놓은 키보드를 챙겨 가지고 하는 것도 막혔어요. 이제 차에다 넣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또 어떡한다? 이제 옷장을 또 뒤져 가지고 차키를 찾아 가지고 차키를 찾아서 차문 열어 가지고 키보드 주워 가지고 다시 연결을 했다. 무한 전쟁이었다 이거죠. 키보드도 안 되니까 이번에 파워선을 가져갔다 이거죠. 또 파워선이라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모니터에 한 줄 들어가고 그리고 PC 본체에 한 줄 들어가거든요. 총 두 줄이 들어가는데 성형이 잘 되다 보니까 막 꼬아 놓을 수 있잖아, 편하게. 그래서 가방 안에 넣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내 안방을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이더라고. 한 2주 정도 벽에 막혔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너무 컴퓨터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요런 생각이 들어서 동네 컴퓨터 수리점에 갔어요. 한 줄당 1,000원이라는 거야, 1,000원.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파워선을 2개를 가져가셨으니까 2,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PC방이 1 시간에 1,000원이었어. 짱구를 딱 굴려봤지. 대충 딱 보니까 '내가 집에서 2 시간 이상 게임을 할 수 있으면은 파워선을 사는 게 개이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파워선을 샀어. 동네 컴퓨터 샵에 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컴퓨터를 막 열심히 하다가 걸려 버렸죠. 이제 그때마다 어머니가 파워선을 계속 2개씩 가져가셨어요. 계속 가져가서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포기를 했어. 이제 쇼부를 본 거야. 아 쇼부란다. 이제 외래어인데 그러니까 합의를 본 거야, 합의. 하루에 5 시간씩 컴퓨터를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본 거야. 이게 일부러 좀 상향 지원한 거거든. 공부 별로 못하는데도 일단 서울대 찔러 보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5 시간을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와 개꿀해서 뭐 5 시간 동안 열심히 막 게임을 했지.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하고 제가 일본 유학 갔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 유학 갈 때가 돼 가지고 창고 정리도 하고 좀 이사 갈 때가 돼 가지고 창고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베란다가 있었거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베란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창고가 있어, 창고. 창고가 있는데 여기 창고 문을 딱 여니까 어떠한 가방 같은 게 있는 거야. 이게 털로 된 가방이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털로 된 가방이 있는데 요걸 딱 열어서 지퍼가 잠겨 있길래 지퍼로 잠겨 있길래 이걸 묵 하고 열었는데 여기 뭐야 나 처음에 뱀인 줄 알았잖아. 파워선이 막 있는 거야 여기. 와 한 40개 있더라. 와 이거 다 팔면 4만 원이야. 와 실화인가? 와 그래서 요걸 딱 보면서 '와 맞아. 그땐 그랬었지.' 이러면서 엄마 불러 가지고 "엄마
"그땐 그랬어요." 이러면서 파워선을 갖다가 왜 여기까지 여기 쌓아 놓으신 거 그러더라고. 아니 이렇게 창고에다 쌓아 놓을 거였으면 내가 진작에 차 놨으면 그거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 재활용했을 텐데 그거는 내가 몰랐어. 그래서 매번 용돈 받은 걸로 맨날 파워선 사 가지고 계속 리필하고 그랬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일단은 이 전쟁은 이제 다 하루에 5 시간 컴퓨터 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보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고 제가 유학을 감으로써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버로 데뷔를 하게 되고 이제 유튜버로서 나쁘지 않은 월급을 받게 되니까 어머니가 "너 고등학생 때는 유튜버라는 직업이 없어서 너는 맨날 컴퓨터만 해서 뭐 먹고 살려나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단다. 그래서 파워선 빼간 거란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컴퓨터를 하루에 25 시간을 해도 어머니께서 뭐라고 안 한다. 왜냐? 내 일이거든. 하지만 실상은 하루에 1 시간 반만 일해서 하루 일감 다 끝내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 이 말이야. 보너스로 이야기를 또 좀 해 드리자면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때 또 브라운관 모니터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두꺼운 거 있어요. 제가 또 어둠의 전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둠의 전설이라는 게 이게 게임 특징이 뭐냐면은 파티를 하고 있는 파티원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은 코마 상태라는 게 빠져요. 그 머리 위에 해골이 막 빙빙빙 돌거든요. 근데 거기서 25 초가 지나면은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바닥에 다 떨고 죽어버려요. 근데 희귀 아이템 취급을 받고 있는 거는 사라져 버려요. 사망 페널티가 엄청난 건데 내 파티원이 코마 상태에 빠졌어. 내가 얘를 살리러 가야 돼. 캐릭터 바로 옆에 붙어 가지고 시약을 써 줘야 얘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코마 상태가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고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아들아 컴퓨터 시간 다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러는 거야. 근데 난 얘를 살려야 돼. 얘를 안 살리면은 앞으로 게임을 못 해요. 그 낙이 찍혀 가지고 어둠의 전설 하는 플레이어가 너무 적어 가지고 제 비매너다 이러면은 게임을 못 해요. 파티 플레이를 못 했기 때문에 얘만큼은 살려야 됐어. 그래서 "엄마 잠깐만요. 10 분만요." 이랬는데 10 분도 용서를 안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 살려야 돼요. 빨리요. 얘 살려야 된다고요." 막 이러면서 나 투명화 쓰고 포마트 내 막 찾으러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거를 딱 집어 드시더니 이걸 딱 집어 드시더니 요거를 싹 들어. 이걸 싹 들어. 싹 들어 가지고 현관문 밖에다가 휘 내팽개 쳐버려 던져 버린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스트레스라도 받는 일이 있으셨던 건지 휙 날려 버린 거야. 이거 후딱딱 주워 가지고 다시 연결을 했어요. "제발 모니터 살아있기를. 모니터가 살아있어야 내가 앞으로 어둠의 전설 계속 할 수 있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근데 딱 꽂았는데 켜졌어. 아 개꿀. 그래서 바로 살리고 아이템 뭐 사라진 거 없는지 바로 확인하고 바로 껐죠. 그리고 하루 종일 냉전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예 요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컴퓨터 하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지금 컴퓨터로 돈 벌어 먹고 있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다 해 놓고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최고." 이러고 있다. "내가 우리 엄마 사랑해요."